결국 앞으로 많은 국가가 달러를 버리고 비트코인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브릭스의 논의들은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시장 가격을 흔드는 만큼 비중 있는 뉴스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달러에 대한 도전이에요. 트럼프는 상당한 촉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달러에서 탈출할 계획을 세우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100%의 관세를 때리겠다. 페트로달러의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철옹성이라고 믿었던 달러가 이제는 균열이 시작돼서 기축통화가 분권화되기 이제 시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 흐름은 이런 식으로 달러에 대항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나름대로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바로 10월 22일서부터 24일까지 러시아 카잔에서 열렸던 16차 브릭스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논의된 핵심 의제가 뭐냐면 이제 브릭스도 많이 커졌으니 서구의 통화금융 시스템으로부터 독립을 하자는 게 핵심 논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순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브릭스의 논의들은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이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이것이 시장 가격을 흔드는 만큼 비중 있는 뉴스들이기 때문에 잘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브릭스가 왜 이런 의제를 핵심 논의를 했냐면 그간 사실은 달러의 횡포가 심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는 내용을 보더라도 1979년 이란을 필두로 해서 북한, 리비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이들의 외환보유고냐 해외 자산을 압류를 했어요. 그러면서 스위프트 시스템하고 차단을 번번이 시켰기 때문에 결국 브릭스 국가들은 이런 스위프트 시스템에 대항하는 그들의 결제 시스템이나 하여튼 서구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이런 통화금융 시스템에서부터 독립하려는 의지를 사실 이번 회의에서 천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의 큰 특징은 창설 후 최초로 134개 합의사항이 담긴 카잔 선언을 채택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려도 서로 이견들이 많아서 이런 합의문을 도출해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합의문을 도출해냈다는 거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 브릭스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기존 5개국 외에 4개국이 첨가돼서 정식 회원국만 9개국인데 이 9개국이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 그리고 GDP 비중은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계 최대의 경제 공동체로 이제는 우뚝 섰습니다. 이번 회의도 상당히 큰 메모드 회의였었는데 36개국 대표와 유엔 사무총장 등 6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해서 공식 대표단만 총 5,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또 준회원격으로 파트너 국가로 13개 국가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22개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브릭스의 집단적 경쟁력이 커지다 보니까 이번 회의의 핵심 논제가 서구가 주도하는 통화금융 시스템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독립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달러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두 가지 결제 시스템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하나는 이미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 있는 브릭스페이라는 시스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브릭스 브릿지라는 결제 시스템인데 우선 브릭스페이를 들여다보면 이 그림 중 곳곳에 리플이 계속 쓰여져 있는데 이거는 각국의 CBDC에 참여하는 은행이나 기관들이 리플 시스템을 그들의 송금 시스템으로 쓰고 있는 그런 걸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CBDC 시대가 본격화되면 우선 국가 측면에서 리플을 활용한 CBDC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리플사의 발표에 의하면 한 20개국 정도가 리플을 그들의 CBDC에 쓰겠다고 협상 중에 있는데 그중에서 확정된 곳은 10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비밀 유지 협약에 대해 있어서 어느 나라인지는 밝히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이런 국가 단위의 리플 사용이 아니더라도 그 CBDC에 관여하는 은행이나 기관 중에는 이미 리플을 사용하고 있는 은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세계 은행 중에서 100개 은행 이상이 리플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CBDC 시대가 빨리 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리플 사용도가 더 높아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두 시스템이 공이다 각국의 CBDC 시스템을 토대로 그것들의 교환 및 거래나 결제를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브릭스에서 이 결제 시스템을 빨리 도입하면 할수록 리플의 사용은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런데 브릭스 당국으로서는 브릭스페이 플랫폼에 리플이 활용되는지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브릭스페이 카드가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적에 미국이 러시아에서 비자 카드나 마스터카드를 급히 철수시켰어요. 즉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인들이 그간 쓰던 신용카드를 쓰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브릭스는 이제는 자체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비자 카드나 마스터카드 대신에 해외 나가서도 이를 활용해서 자국 화폐로 결제하는 이런 신용카드를 만들었는데 이 기본이 바로 브릭스페이 결제 시스템입니다. 이런 결제 시스템이 나면 앞으로는 브릭스가 연 300억 달러의 송금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브릭스는 차제에 다른 많은 것들도 서구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되고 있는데 우선은 증권거래나 예탁결제의 청산도 브릭스 자체에서 브릭스 클리어라는 청산소를 만들기로 했고 또 하나는 곡물 거래소도 이게 지금은 시카고하고 런던에만 있는데 사실 곡물을 많이 생산하는 거는 러시아나 그 주변 국가들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끼리 곡물 거래소를 만들자 그리고 이걸 나중에 상품 거래소로 확대하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같이 논의됐고 또 하나는 러시아의 석유를 운반하는 유조선에 서방의 보험회사들이 재보험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들은 재보험 시스템도 만들기로 했고 그다음에 서구의 신용평가사를 브릭스 나름의 자체 신용평가사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화나 결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서구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의지를 곳곳에 지금 비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브릭스 브릿지라는 이런 결제 시스템은 이것이야말로 스위프트 시스템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브릭스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인도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합의문 곳곳에 보이는 게 자발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시작을 하겠다. 그러니까 원하는 국가들만 먼저 모여서 만들겠다라는 얘기고 그들이 이런 걸 하는 건 달러에 대항하기 위한 패권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독립하기 위한 다자주의 시각으로 봐달라. 즉 그들이 하는 행동이 달러에 대한 도전은 아니라는 뉘앙스를 펼쳤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도전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이 브릭스 브릿지 결제 시스템이 빠르면 1년 안에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빨리 등장할 수 있냐면 사실 서구의 국제결제은행이 주도해서 만든 시스템이에요. 만들 때 중국, 홍콩, 그다음에 태국,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하고 같이 협력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도한 게 중국의 인민은행이에요. 그런데 이걸 만들고 나서 보니까 미국 연준이 이걸 분석해 봤더니 이 시스템을 쓰게 되면 달러 사용은 줄어들고 오히려 위안화 사용이 늘어났더라 해서 사실상 지금 이 프로젝트는 잠정 중단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술을 브릭스가 차용해서 자기들의 국제결제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견만 조율이 되면 1년 안으로도 등장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브릭스 회원국 간에는 달러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자국 통화로 무역을 하기로 한 2-3년 전부터 계속 협의가 오고 갔던 상황을 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브라질과 중국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브라질의 헤아라나 중국의 위안화를 써야 되는데 그런데 헤아라 같은 경우는 변동도 심하고 인플레이션도 심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회원국 간의 무역 통화는 위안화가 기축통화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중에 위안화가 별로 없어요. 왜 시중에 위안화가 없을까요? 미국은 한마디로 무역 적자를 보는 나라예요.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그들이 적자를 보는 것만큼 달러를 전 세계에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떻죠?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 매년 무역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나라입니다. 즉
즉 한마디로 무역을 통해서 위안화를 공급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외에 있는 위안화를 빨아들이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국 간에 위안화로 무역을 하고 싶어도 시중의 위안화 유동성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 논의된 게 우리들이 무역 통화로 브릭스 유닛이라는 통화를 만들자라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면 푸틴이 회의장에 입장할 때 손에 지폐 한 장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브릭스 유닛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런데 이 통화는 금을 40% 그리고 브릭스 국가들의 통화 바스켓을 60%를 기반으로 하는 실물 화폐입니다. 한마디로 근본이 디지털 화폐예요. 원래 러시아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들의 공동통화, 기축통화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해외 언론의 시각에서 보면 EU가 출범할 적에도 유로화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릭스 능력에는 그러한 브릭스 공동통화를 만들기 힘들 거다라고 봤기 때문에 사실 이번 회의에도 그렇게 심층 보도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러시아가 태도를 확 바꿨습니다. 본인들이 주도하던 기축통화는 이제는 폐지하고 이러한 무역통화, 실용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는 이런 통화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즉 각국은 자국의 통화를 쓰고 무역할 때만 무역통화를 쓰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재밌는 거는 유닛이라는 통화는 이미 유엔 산하기구인 이리아스라는 국제첨단시스템 연구소에서 이미 개발을 완료한 탈중한 디지털 화폐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들이 합의만 하면 1년 내로 갖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브릭스 유닛인 근본이 디지털 화폐를 브릭스가 IMF나 세계은행 대신 만든 신개발 은행이라고 있어요. 이 은행에서 약 4조 달러어치의 무역 통화를 보유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4조 달러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미국이 발행한 달러의 총액이 7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4조 달러는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결국은 그들은 무역통화로 쓰지만 이게 자리를 잡으면은 결국은 브릭스 공동통화로 이거를 승격시킬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브릭스 유닛을 만들더라도 당장 회원국 간의 무역할 위안화 유동성이 적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했냐면 차제의 크립토로 무역하자. 즉 비트코인이나 리플 같은 걸로 무역을 하자는 그런 내용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공식 발표를 했는데 브릭스가 암호화폐를 공식 투자 대상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발빠르게 회의가 끝나자마자 여태까지 러시아도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채굴을 금지하고 모든 가상자산 사업을 법으로 막았었는데 11월 1일자로 이걸 합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채굴도 합법화시켰는데 단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채굴업자들은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국내에 팔지 말고 러시아 상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해외 수입상에 팔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 유출은 효과적으로 막았고 채굴 를 합법화돼 이거를 러시아 수출에 활용될 수 있게끔 이렇게 일종의 작전을 짰죠. 그리고 이제는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무역을 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블화와 암호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거래소도 2군데 만들기로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어떤 얘기가 흘러나오냐 하면 위안화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혹은 브릭스 통화바스켓과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의 개발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브릭스의 무역통화 즉 비트코인 사용이나 이런 게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는 큰 뉴스로 등장하겠구나 라는 걸 이제 아실 수 있는데 러시아는 이렇게 재빠르게 자세 전환을 했는데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국의 태도 변화 여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또 하나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국도 자본 유출을 겁내기 때문에 이거를 법으로 허용할 가능성보다는 지금처럼 묵인하는 상태. 즉 지금 중국은 채굴도 묵인하고 국내에서 비트코인의 밀거래도 이제 묵인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홍콩에 문을 열어놓고 홍콩은 암호화폐 중심 도시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자본이 바깥으로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홍콩 정도까지만 중국의 영향이 있는 그 안에서 활동하도록 그런 상태로 이제 묵인 내지 일부 허용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을 보면서 미국의 경제학자 제레미 지겔은 결국 앞으로 많은 국가가 달러를 버리고 비트코인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서 로버트 키요사키 같은 경우는 브릭스 암호화폐가 나오면 달러가 붕괴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비트코인을 사라라는 천평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서는 이런 내용을 자세히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는데 트럼프는 상당한 촉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트럼프는 이걸 굉장히 다급하고 화급한 사안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11월 말에 본인의 SNS에다가 어떤 내용을 썼냐면 브릭스 국가들이요 달러에서 탈출할 계획을 세우지 마라. 다른 통화로 거래할 생각도 하지 말고 당신들이 달러의 대안을 찾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100%의 관세를 때리겠다. 즉 이 얘기는 당신들은 미국이라는 훌륭한 시장을 잊어버리게 될 거다라는 이런 경고성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언론에서는 심층적으로 다르지 않았지만 트럼프는 이 사안을 굉장히 중요하고 위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황이 있는데 페트로달러의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JP 모건 등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 세계 원유 거래의 5분의 1 이상이 달러 이외의 통화로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2020년 말에 시진핑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을 적에 중동 여러 국가들하고의 그 연쇄 회담을 하면서 앞으로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는 위안화로 거래하자는 제의를 했는데 그중에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거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 과거 1971년 닉슨 쇼크로 인해서 금과 달러와의 고리가 끊어진 다음에 외환시장이 아주 아수라장이 돼서 2, 3년 크게 달러 가치가 폭락하면서 기축통화의 위상을 잊어버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1973년에 미국 외무장관인 키신저가 사우디 국왕을 비밀리에 찾아가서 이제 협상을 합니다. 그 협상의 요지인즉슨 뭐냐면 앞으로 미국이 사우디를 군사적으로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당신의 정권도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 대신 앞으로 오펙은 석유를 달러로만 파십시오라는 협정을 맺습니다. 그게 외부적으로 드러난 협정의 이름은 50년 만기 양국 간 군사 경제 협정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사실상 페트로달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해 딱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사우디에 이거 연장을 요청했어요. 그랬을 때 사우디는 이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정이 종료됐어요. 이 얘기는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는 석유를 달러로만 팔아야 되는 의무에서 이제 해방된 사건입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페트로달러의 균열이 시작되고 있어서 우리가 철옹성이라고 믿었던 달러가 물론 앞으로 오랜 기간 세계를 장악을 하겠지만 이제는 균열이 시작돼서 이 틈을 타고 위안화나 다른 통화들이 석유 판매에도 껴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축통화가 일종의 분권화되기 이제 시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트럼프의 경고가 나왔고 이게 우리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브릭스에서 관련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이 사안을 좀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즉 서구 언론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저게 제대로 되겠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심층 기사를 추적하지도 않고 기사화 많이 안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트럼프의 시각은 이제 특별한 겁니다. 지금 브릭스에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저거는 달러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트럼프는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 이번 회의에서 인도도 반대했고 다른 나라들도 미국이 저렇게 100% 관세 때리겠다 그러면 중국조차도 저걸 함부로 도입하기는 힘들 겁니다. 중국도 사실은 미국의 제재에 굉장히 몸을 사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미국이 제재하는 건 그게 북한이 됐건 러시아가 됐건 중국이 거기서 그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큰 흐름은 이제는 달러의 균열이 슬금슬금 시작하면서 이런 식으로 달러에 대항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릭스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들의 계획대로 제대로 실행되는지 여부는 이거는 계속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트럼프는 이거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우리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나름대로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항의 진척 사항을 좀 관심 있게 추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